이번에는 그 뱃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뱃살. 근데 네. 그렇게 뱃살에 대해서 말씀하실 그게 어, 자격 잠그셔야 될 것 같아요. 자격이 요즘에 옷이 안 맞아, 옷이. 아니 박사님도 뱃살이랑. 뱃살이 있으신데 갑자기 뱃살 얘기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네 음. 술살이시죠 술살. 그러니까 우선은 조금 얘기를 하자면 나태한 나의 삶의 흔적인데 진짜 이게 살이 막 계속 쪄가지고 원래 한 76kg가 정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80kg가 정상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한 78kg까지 2kg 빠졌던데 이번에 6월 1일부터 지금 먼저 8일째 됐는데 9일째 됐구나. 6월 1일부터 6시 이후에 안 먹는 그런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확실히 아주 조금씩이지만 아예 굶는 것보다 조금씩이지만 건강하게 살이 빠지는 게 느껴져요. 조금씩 조금씩. 실질적으로 그 소화기가 나쁜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아가 일어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몸에서. 그러니까 충분한 게 흡수가 안 된 상태 내에서 먹고 그냥 스쳐서 대변으로 나가버리니까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가 되기 힘들어요. 거기다가 뭐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한 식단을 할 경우가 많을 때는 그럼 특히 뇌에서는 자꾸만 더 먹으라고 시키거든요. 그럼 먹고 하고 소화기는 계속 부담스럽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몸에 기운도 없고 계속 힘들고 막 그런 증상들이 생겨요. 근데 소화기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선 에너지를 근육에 충분히 보내주지 않으면 근육이 그 자기를 못 잡아주고 그러니까 아까 그 기아에 걸린 아이들처럼 똑같이 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먹는 것도 많고 막 하긴 하는데 근육이 못 잡아주니까 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자세가 나빠지게 돼요. 자꾸 기대게 되고 막 그렇게 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점점 그 허리 통증이라든지 통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겨요. 또 하나는 운동을 과격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근데 물론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좋은데 과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특히 살 빼려고 너무 과격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빠르게 지치게 만들어요. 보양식, 그러니까 기운을 나게 해주는 그런 것들 하나를 먹는 게 되게 도움 많이 돼요. 잘 맞기만 뭐 인삼도 괜찮고 뭐 황기도 괜찮고 우리 제품인 소화삼도 괜찮고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특히 소화삼 괜찮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바른 자세. 그러니까 제일 바른 자세는 쓴 상태 내에서 이게 서 있는 겁니다. 이거 앉은 게 아니라 서 있는 상태 내에서 어깨를 이렇게 뒤로 하고 깍지를 낀 상태. 이거 몸살림 운동, 몸펴기 운동이라고 하는데 보면 나오는 건데요. 이 상태 내에서 바닥이랑 목이랑 일자가 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하는 거죠. 이게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배를 내밀어요. 이렇게 배를 내미는데 그게 아니라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목만 뒤로 딱 젖혀집니다. 나처럼요. 그런데 그렇게 목만 딱 뒤로 접혀지게 되면은 건강한 사람들은 특별히 다른 문제가 없는데 건강하지 않던가 몸이 굳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부위, 예를 들어서 골반이 삐뚤어져 있다면 이쪽 골반 부위라든지 아니면은 무릎이 삐뚤어져 있다면은 이렇게 한 상태 내에서 뭐 이렇게 좀 움직여도 되는데 그때 뚜둑뚜둑이라든지 무릎에서도 뚝뚝 뭐 이런 소리가 나면서 교정이 됩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되게 교정이 많이 되고 그렇게 교정이 되게 되면 몸에 쓸데없는 살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 내에서 이렇게 허리를 피는 것만으로도 운동입니다.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이게 자세가 딱 잡히게 되면 이게 더 쉬워요. 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좋은 자세인데 이 상태 내에서 뺄 때 힘들다고 한다면 이쪽 근육이 말라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피려고 자꾸 노력하는 것 자체가 운동입니다. 억지로 뭐 이렇게 덤벨 드는 게 운동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필라테스에서도 저희 그 흉가 호흡이라고 해서 호흡만으로도 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호흡을 그러니까 숨쉬기 운동이라고 농담으로 말하는데 맞아요. 호흡을 제대로 하는 것도 굉장한 운동이에요. 그 숨을 제대로 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진짜 운동이 거창한 게 아닌데 맞아요. 너무 네.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진짜 전혀 없다는 거. 숨을 정말 제대로 쉴 수 있는 사람들은 기초생차량이 높아가지고 맞아요. 그 자체만으로 살이 되게 잘 빠져요. 맞아요. 진짜. 그러면 자극적인 음식 먹는 거 말고 또 식습관 좋은 식습관을 위해서는 뭐를 먹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내가 환자분들한테나 뭐 사람들한테 많이 권해주는 거는 사실은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해요. 이누이트들이 생고기 먹는 것처럼 필요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몸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이 몸에 그 필요한 거를 원하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연이 부족하게 되면은 아연 첨가제를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뭐 굴 먹어 뭐 이렇게 머리에서 갑자기 나 원래 굴 안 먹는데 자꾸만 굴이 생각난다든지. 그러니까 우선은 중독이랑은 구분해야죠. 중독이랑.
중독이랑 일반 식품이랑의 차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끊었을 때 그냥 일반 식품이나 이런 것들 내가 필요한 것들은 안 먹어도 그냥 그다음에 다른 거를 바뀌던가 아니면 버틸 수가 있는데, 중독 같은 경우는 심각한 다른 예를 손이 벌벌 떨린다든지 아니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탄수화물 중독을 끊어도 정도는 약하지만 마약 끊었을 때랑 똑같은 장면이 나타나요. 짜증나고 우울하고 갑자기 막 확 처지게 되고 막 예. 춥고 감기 기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정도의 차이지 그냥 단지 중독이 된 거거든요. 아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꼭꼭 씹어 드시라는 거. 천천히 먹으라는 게 아니라 꼭꼭 씹어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쁘면 빨리 씹어도 되는데 무조건 꼭꼭 씹어서 입에서 죽을 만다는 생각으로 아주 잘 씹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게 씹게 되면은 우선 맛이 느껴져요. 정말 그 자기가 여태껏 몰랐던 맛이 느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몸에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떨어져요. 그렇습니다.